몇 년 전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대학생 경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경수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곳으로 그는 그리움에 사로잡혀 시골길을 걷다가 저녁 해질녘이 다가오자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의 집은 마을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도 좀처럼 다니지 않는 오래된 산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산길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은 곳이었고 경수도 어릴 적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어두고 두퀴진 시간 경수는 그 산길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숲풀 사이에서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이 지나가나 싶었지만 점점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수는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바람에 섞여 누군가 의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야, 여기야. 순간 경수는 온몸이 굳어졌고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가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끊임없이 뒤를 쫓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어서 뒤를 획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피곤해서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끝자락에 다다를 즈음 그는 그 소리가 자신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부웃고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집에 도착해 어머니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까지 그 속삭임은 경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여기야, 같이 가자. 다음날 경수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려 친구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친구에게 그 일을 말해주자 친구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친구는 그 산길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 길에서 한 소녀가 길을 잃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고 그저 하나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경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산길을 지날 때마다 그 속삭임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방학 동안 여러 번 그 길을 오갔고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청마저 들렸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경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그 산길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의 정체를 꼭 확인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속에서 경수는 점점 더 깊은 숲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가장 아래쪽에 다다랐을 때 작은 초록색 빛이 그의 눈앞에서 깜빡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를 인도하듯이 계속해서 깜빡였고 경수는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지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터 중앙에는 옛날 사진 몇 장과 확인되지 않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야, 찾았어. 그 순간 경수는 허공에서 불현듯 나타난 소녀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간 경수는 그 마을에 대한 묘한 그리움을 느끼게 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그 소리가 그 소녀의 도움 요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산길을 지날 때마다 그 소녀가 잘 안식하고 있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때로 우리 주변에서 잊혀진 사람들과 그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위한 메아리가 아닐까요? 조용한 시간에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동안은 비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야기는 몇 년 전, 정확히는 대학 여름 방학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의 작은 마을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으로 주민들도 몇 안 되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맑고 선선했으며 달빛 덕분에
캄캄한 밤길도 어느 정도 밝았습니다. 우리는 마을 주변의 산맥을 따라 난작은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솔길을 걷다가 어느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은 점점 울창해졌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낡고 오래된 폐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큐리오시티에 못 이겨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폐가 안은 예상보다 더 오싹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지는 너덜거렸으며 먼지도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꺼내어 빛을 비추니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이상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히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지만 모두 멈춰 있었기 때문에 발소리가 날 리 없었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방들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빛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멈추자고 했지만 다른 친구가 호기심에 못 이겨 그림자가 있던 곳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개방된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옆에는 누군가의 편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들어올리자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일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어. 그들이 올 때까지.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길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폐가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폐가를 떠나온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우리는 바로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다행히 과거 지나왔던 길로 돌아올 수 있었고 숨가쁘게 마을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누구도 폐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곳은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이후로도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마치 악몽처럼 제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일기를 떠올리며 그곳에는 정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낯선 곳을 방문한다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을 잡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곳은 10층짜리 오래된 건물이 7층에 위치한 방으로 해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벽지도 약간은 색이 바랜 탓인지 조금 우울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첫 자취라는 설렘에 한동안은 그런 것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의자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마 내가 어젯밤에 대충 밀어넣어서 그런가 보지 뭐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확인한 의자. 다음날 아침 매번 같은 위치로 옮겨진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섬뜩함을 느꼈다. 혹시 누가 들어온 걸까? 싶어 문과 창문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모두 다 잠겨 있었다. 그런 이상한 느낌은 밤이 깊어질수록 확연해졌다. 새벽녘이면 알 수 없는 소음이 귓가에 울렸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듯한 낮은 한숨 소리. 그리고 마치 내 방을 무겁게 걷는 듯한 발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라 치부했지만 그런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오기 시작하자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불면의 밤이 반복되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체를 밝혀내리라.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세워두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던 새벽 3시쯤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듯한 소름이 끼치는 기분에 눈을 떴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 속에는 평범한 내 거실이 찍혀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에 어떤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분명 실체가 있는 물체는 아니었지만
뿌옇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형태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귀신인가? 아니면 단순한 착시일 뿐인가?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이전 세입자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방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에 시달려 결국 방을 나갔다는 소문이었는데 그 순간 그 이야기가 사실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이 방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와 친구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다음 날 나는 집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계약을 파기했다. 집주인은 약간 의아했지만 귀신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들어봤는지 별다른 저항 없이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방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방에는 나 이외에도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